첫째로 공개된 장소에 일본인 학교장의 사진이 게시되어 있는지 여부를 조사했는데 모두 29개 학교에서 중앙현관이나 복도 등에 일본인 학교장의 사진을 게시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본도를 찬 일본인 교사의 사진도 함께 걸려 있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에 몇 장의 사진을 첨부했습니다만 화면 이렇게 보신 대로 이 일본도 모습 보시면서 느낌이 좀 그러실 것 같습니다. 또 지금 사진은 일본도 사진 보셨고, 지금 사진은 왼쪽 사진 밑에 자료에도 들어있는데 글씨가 작아서 안 보입니다. 15대 교장선생님하고서 45년 8월 15일 해방이 됐는데도 10월 24일까지 근무를 하고 있어요. 당시에 우리가 친일 청산 못하고 있는 것들을 아주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이분은 이제 한국인이신데 전화물 공개해도 될 뿐인데 이렇게 또 실무자들이 개인정보로 가리신 것 같습니다. 일단 해방된 공간이기 때문에 오른쪽 보는 거 아무런 문제 없는 것이고, 지금 적어도 8월 말 정도까지 근무하고서 말았어야 되는데 10월 하순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 이런 실태를 또 한 장의 사진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들 사진을 3.1절 이전에 모두 철거하기로 하였습니다. 철거 후에는 학교별로 다양한 방법으로 보관하면서 역사교육 자료 등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관에다가 보관을 하고 그리고 역사 수업 시간에 우리 학교가 일제강점기에 이렇게 살아왔고 일본인 교장이 몇 분 있었고 교육용으로 이렇게 쓰는 데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조선 총독부에 있던 총독의 사진을 청와대에 걸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6쪽을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친일 경력자들이 작사, 작곡한 교과에 대해서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김동진, 김성태, 이흥렬, 현재명 등 모두 4명의 친일 경력자들이 23개 학교의 교과를 작곡했고, 이원수, 이진호, 김원진 등 7명의 작사가들이 8개 학교의 교과를 작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들 교과에 대한 수정 또는 계속 사용 여부를 동문회를 비롯한 학교 구성원들이 의견을 모아서 적절히 처리하도록 하되, 그 과정 자체가 하나의 역사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당 학교에 권고하기로 하였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학보가 친일 경력자들이 작곡한 교과입니다. 이들의 주요 경력은 배부해드린 자료 국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당시에 이제 다 이게 돈 받아가는 세 분들이 작곡을 하신 건데, 지금 이 테이블에 친일명사전 이렇게 해드렸습니다만 여기 나중에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애국가라고 애국가를 들어오는데 애국가의 작곡가 안익태 선생이 말하는 것이 이 종이 적은데 너무도 길게 적혀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이흥렬 선생, 조준함 선생, 우리 선구자 아시죠? 선구자를 작곡한, 제가 70년에 선구자 노래를 천안에 고등학생들과 대학생들에게 가르쳤었는데, 이 선구자 노래 작곡가가 작사가도 마찬가지인데 아주 친일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만주에서 이런 참 아픈 기록이 있습니다. 현재명 선생도 여기 들어있고, 일본에 보면은 이제 김동진 선생 다 들어있죠. 이거는 친일 화가들이 우리 유관순 열사의 영정을 그린다든가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료 어디 있으신가요? 아까 천역시킨 가장 이거는 이제 2004년도에 천안에서 제가 민주단체 협의회 의장을 할 때
유관순 영장을 바꾸는 일을 한 2년 동안 했습니다. 천안시하고 계속 부딪히면서 당시 언론에 보도된 이야기고, 당시에 대전의 어떤 방송국에서 와서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데 쉬는 시간에 인터뷰를 하고 영장 철거를 천안시에서 결정하게 되고, 그래서 충남대 교수 윤화백이 지금 현재 유관순 열사 영장을 그리게 됩니다. 친일잔재는 사회 곳곳에 묻어 있습니다. 아까 교장 선생님들 사진 걸려 있는 거 했죠. 다녀보시면 오래된 마을의 면사무소 행정, 요즘 뭐라고 하죠? 행정복합센터 맞나요? 행정복합센터에 우리 칼찬 위원장님들 사진들이 버젓이 걸려 있습니다. 이게 현재 대한민국인 거죠. 이어서 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학생 생활 규정에 남아있는 일제의 잔재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학생 생활 수칙 중에 학생 징계 규정에 일제 잔재가 검토 없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빨리빨리 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광주 학생 운동 등에서 학생들의 정당한 항일 활동을 처벌하기 위해서 당시에 사용했던 백지동맹이나 동맹휴학 같은 용어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 학교가 80개 교회에 이르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에 몰려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불원문서 이런 말들이 80년대에 학생운동이 치열하던 시기에 많이 쓰였죠. 은닉, 탐독, 제자, 이게 일제시대에 쓰였던 용어들을 그대로 징계 규정에 넣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은 백지동맹을 주도하거나 이런 거 없잖아요. 그냥 습관적으로 여전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성찰을 하고서 징계 규정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옆에 학교 것을 이제 준용해서 새로 만든 학교들을 쓰다 보니까 보면 이런 거 있습니다. 불법 집회 및 불법 서클에 참석하거나 가입한 학생,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물란케 하는 학생, 동맹휴학을 동참하여 질서를 물란케 하는 학생, 뭐 이런 말들을 쓰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별로 학생 생활 규정을 자체 점검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내용은 구성원들의 논의를 거쳐 가급적 빨리 수정하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신 화면 그대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이어서 13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넷째, 교훈에 남아있는 일제잔재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1945년 해방 이전 개교 학교는 물론이고 70%에 이른 학교가 성실근면과 같은 덕목 중심의 교훈을 쓰고 있었으며 일부 여학교에서는 여전히 좀 시대의 과거 시대의 순결, 진선미 같은 교훈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건 별도의 자료가 없죠. 예. 지금 들으신 성실, 근면 이런 단어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가 사진을 찍다 보니까 일본 교장 선생님 사진이 걸려있는 학교들의 교훈이 성실, 근면이 이게 일제가 우리 당시 조선인들에게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 군소리 없이 따라오기를 요구하는 성실과 근면 이런 게 당시에 수신이라고 그랬죠. 도덕을 닦을 수자 몸순자에서 수신. 그것이 이제 해방되면서 공민이라고 이렇게 바뀝니다. 제가 중학교 들어갈 때 도덕책의 이름은 공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신, 공민 이 과목에서 요구하면서 한국의 학생들을 교육시켰던 그리고 일제 체제에 대해서 지배의료기에 대해서 순응하게 만들었던 성실, 근면 이런 것들을 그냥 쓰는 거예요. 성실, 근면이라는 단어 자체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그죠? 아름다운 단어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일제 시대의 냄새가 여전히 묻어 있다 이런 겁니다. 단어 속에 묻어 있는 그 아픈 역사의 냄새들을 좀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러한 또 이어서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덕목들은 본래 단어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일제 식민지에 순종하는 사람을 키우기 위한 것이었다. 당시 그들이 쓰던 말은 황국신민입니다. 황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 왕을 얘기하는 거고 일본 왕의 나라의 신하가 된 국민. 이 국민이라는 단어도 일본 단어라는 거 아시죠? 이 역시 학교 구성원들의 논의를 거쳐서 학생 중심, 성장 중심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교훈으로 교체하면 하겠다고 하면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학교의 상징이나 교표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 결과 별다른 특이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자나 영어를 형상화한 교표가 많았는데 앞으로 한글을 형상화하거나 또는 다른 상징으로 형상화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조사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많이 얘기됐습니다만 학교 이름에 남아있는 제1, 제2, 중앙 이런 것은 철저하게 일본의 잔재입니다. 그런데 해방이 되고 나서 만들어져도 그렇게 학교 이름을 또 지시더라고요. 동서남북보다는 중앙, 중앙 집권적 사고인데 제가 다녔던 천안초등학교는 제1국민학교였습니다. 그리고 남산초등학교가 제2국민학교, 중앙국민학교가 제3국민학교라고 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렇게 이름을 불렀어요. 해방되고 나서도 한참 쓰였던 거죠. 몇몇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역사학계 자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기억하지 못하는 아픈 역사는 반드시 되풀이된다라고 하는 그런 자문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아픈 역사를 지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교육계가 그런 점에서 역사 교육을 시키고 있는 교육계가 이런 것들에 관해서 더 좀 깊이 있게 그리고 반성적으로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이번 조사와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제대로 된 대한민국을 물려주는 작은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러한 일들을 올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올해가 3.1운동 100주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3월 1일 날 대규모의 우리 시민들,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기념식 하고 끝나면 100주년이 끝나는 겁니까?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 기념식 한번 하고 나면은 그게 끝나는 건가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천안 목천에 가면 이동영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국회에 가면 이분의 흉상이 아주 초라하게 작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의정원 의장입니다. 국회의장격이죠. 그분이 앞으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를 실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회의에서. 이게 현대 헌법상 대한민국 최초로 민주공화국을 채택한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먼저 민주공화제도를 이렇게 정식으로 도입을 결의한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예요. 이런 것들을 국사 시간에 그냥 그런 말씀 하셨다는 것도 모르는 교사도 계시고 역사 선생님이신데도 이런 것들을 차분히 가르쳐가면서 앞으로 저희가 해야 되는 음악책에 남아있는 친일잔재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리고 미술교과서에는 뭐가 있을까? 그래서 올해뿐만 아니라 차분히 이런 것들을 해나갈 겁니다.
작년에 한글날 좀 한참 지나서 한 달 정도 지나서 우리가 그 우리 학교에 남아있는 일본 말들에 관해서 국어 선생님들이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서부터 저는 시작을 했고 내년도에도 해나갈 것이고 천천히 그러나 좀 빠뜨리지 않고 우리 교실에 남아있는 책 속에 남아있는 또 말 속에 남아있는 이런 친일 잔재들 또는 일제의 잔재들을 걷어내는 작업들을 꾸준히 해나가면서 우리 민족의 정체성 그리고 날로 군사 대국화하고 제국주의로 회귀를 꿈꾸고 있는 그런 일본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면서 한일 관계는 미래지향적으로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수업을 통해서 교육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이상으로 학교에 남아있는 일제잔재 청산 조사 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16쪽부터 나와있는 100주년 기념 역사교육 강화 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